자, 안녕하세요. 2022년 12월 1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.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제일 먼저 미국의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, 솔직히 좋은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. 자, 그래도 이 안 좋은 내용이 반전이 되면 요 지표를 기준으로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, 일단 페드는 이 금리의 속도 조절을 진행을 했어요. 50bp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면서 이 기존의 75에선 25bp 정도 떨어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자, 거기에다가 지금 영국 역시도 그렇고 유럽 역시도 그렇고 이 스위스 역시도 50bp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면서 현재 속도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 페드는 금리의 고점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높이는 그러한 심리를 보여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유럽 역시도 금리의 속도는 조절하지만 견조하게 올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년 3월까지는 가봐야지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바닥이냐 아니냐 그걸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. 자, 이외에도 미국의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지표가 약화된 점이 정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는데, 일단 11월 발표된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.6% 감소한 6,894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이기도 하며, 기존에 10월달 견조한 증가세를 기록했던 소매 판매가 급속한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 수치에 굉장히 놀랐다라고 볼 수 있고, 이게 미국의 경기가 좋냐 안 좋냐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외에 11월달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.2% 감소의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요. 12월달 이 뉴욕의 제조업과 필라델피아 제조업은 마이너스 11.2, 13.8을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조업 역시 반등을 쉽게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미국의 고용은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근데 이제 재취업에 대한 지표를 봤을 때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. 지금 미국이 완전 고용 상태에 어느 정도 돌입을 했다라는 게 꾸준하게 이어지고는 있지만, 이번에 이 직장에서 나오게 된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잡을 잡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? 이게 좀 아쉬운 거죠.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, 경제가 꺾이는 게 빠를 것이냐, 아니면 금리가 피크까지 도달하는 게 빠를 것이냐, 요걸 기준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국제유가는 현재 WTI 기준 76.11달러로 마이너스 1.51% 하락 마감하였고요. 채권은 강세에, 달러도 강세에,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. 자,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제일 먼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고용은 정말 탄탄합니다. 실업보험 청구권자 숫자가 21만 1천 명을 기록을 하면서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계속해서 괜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, 이 연속해서 받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재취업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아쉽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미국의 11월 달 소매 판매 말씀드렸다시피 1년 만에 최대 폭의 급감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리고 기업들의 재고 물량은 증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재고가 늘어나면 공장을 안 돌릴 거 아닙니까? 제조업 쪽은 약간씩 꺾이는 모습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엠파이어 같은 경우에도 위축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부분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달러의 강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자,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주목을 하는 건 이 연준이 과연 일단 물가를 먼저 잡기 위해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금리부터 일단 인상할지, 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과도하게 인상을 했다? 그러면 인하에 대한 속도 빠를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시장이 예상을 했던 5.25, 5.5%까지 가는 정도에서 끝나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차라리 미리 먼저 아픈 거 맞고
나중에 좋은 거로 풀어주는 거 기대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양적 긴축을 3월부터 개시하고 금리 계속 속도 조절을 하면서도 꾸준하게 올릴 것이다라는 의견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잉글랜드나 스위스 역시도 기준금리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게 한국은 이 타격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한국은 12월 달 금리 인상이 없고 1월 달에 예정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멈춘다? 그러면 원화의 약세가 잘못하면 보여줄 수 있고 얼마 전에 뭐 1,400원까지 금리가 올라왔을 때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. 그게 다시 한번 반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금리 쪽을 만약에 본다면 해외도 중요하지만 한국 쪽의 이 한국 은행이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하는지 요거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중국이 살아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다시금 미국의 이제 집중적인 견제가 다시금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국내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 실적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한국 정부의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잘 풀어주길 바라는 이러한 기원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영끌족 이자 폭탄 현실화.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연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. 여기엔 뭐 내구재나 자동차 뭐 이런 쪽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때보다 퍼센테이지적인 부분은 훨씬 더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직 이 빠진 게 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뭐냐면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내년 3월까지는 계속해서 금리 올라간다는 전망이 많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물가가 안 잡히면 여기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따라가기 싫더라도 뭐 미국에서 두 번 올리면 최소한 한 번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. 그럼 자연스럽게 이 주택의 가격은 더 빠질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를 뭐 건설하는 이 건설업자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가구나 여러 가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쪽은 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중소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매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파산까지 가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유동성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보릿고개에 진입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본다면 유동 비율이 낮은데 부채 비율이 높다? 아예 안 보는 걸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특정 종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상으로 돈은 없는데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게 옳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자, 다만 이렇게 악재들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는 기업들도 보여주는 건 어떤 거냐면 일단 이 러시아가 정상화하는 약간 이러한 모습들, 이 중요한 진전,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, 이 식품이나 이 여러 가지 에너지 부분의 가격 안정, 이런 거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 파악을 할 수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 금리 때문에 자동차 판매는 줄어들었지만, 유럽에서 이 점유율은 현대차가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점유율만 유지를 해준다면 사이클이 다시 돌았을 때 이 자동차,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부품 기업들까지 어느 정도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충분하다. 이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반도체 역시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만 돌면은 다시금 이전의 실적을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거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겠고요.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산업가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국산화를 되면서 안정적인 이 공급망을 확보하는 모습도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리스크로 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편안하게 보시면 괜찮지 않나 싶네요. 자, 그리고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이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장에 발맞춰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증설을 하는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장비 업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, 자,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지역에서 지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관련된 지원책을 마련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죠. 한국 기업들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.
자, 그리고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, 이 드론 관련해가 계속 엮여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사용성이 계속 증가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드론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탄소 배출권 ETF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이 배당 시즌 때문에 12월 달 수급이 어느 정도 몰리는 이러한 그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해는 넘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배당 시즌까지는 아직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는 생각을 하면서 매매 진행하면은 뭐 이거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이러한 그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자,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.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장 시작 전에 싹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이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내용들인데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에너빌리티 어제가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좀 빠졌다면 오늘은 이제 시장의 영향 때문에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뭐 걱정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지나간 날 중에 하나였고 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현재 위치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자, 그랬을 때 향후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또 뭐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제일 먼저 아무래도 두산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큰 주목을 끌어당긴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터키에 이어서 이번에는 체코 쪽에도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 팀코리아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회사들과 함께 움직이는, 그래서 체코 쪽에 이제 다시 이 원전을 건설하는 요걸 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심사를 하는 체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어차피 이 가장 앞서 있는 기업들의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거기서 어깁니다. 자,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왕이면 자국의 기업에도 이득이 되는 이러한 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에 맞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. 이렇게 평가를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두산은 자연스럽게 주기기를 제작해서 납품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을 것이고요. 자, 그러면 체코, 거기다가 최근에 터키나 사우디 등등등 다양한 지역의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걸 생각을 한다면 수주 물량 떨어질 일은 한동안 없을 것이다.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?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분의 기대감은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하기가 참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자, 그랬을 때 수급을 한번 놓고 보자면 오늘은 시장의 영향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 저점 부근에서 투신이 엄청나게 산 물량 여전히 홀딩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. 사모펀드도 어제 샀는데 뭐 오늘 판 거 없죠. 홀딩이라고 볼 수 있고, 그리고 연기금 계속 삽니다. 멈추지 않아요. 그러면 오늘은 외국인만 조금 나갔다라는 건데 다시 들어와주는 모습 단기간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 내에 에너빌리티는 이 둘이 플러스로 바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시도가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지금 플러스로 언제 지키는지 이것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두산에 대해서 이 지지 라인부터 한번 생각을 하자면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61선이 가장 핵심이다. 이 위에 있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. 근데 이제 21선 위에서 횡보하는 게 제일 좋긴 했는데 그건 이탈을 했잖아요. 그러면 11선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움직이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자, 그런데 가장 큰 흐름은 61선 위에서만 움직이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크게 여기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의 의견, 이 지지라인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볼린저 하단에 찍고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노려보는 거, 이걸 1차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만약에 뚫게 된다면
자, 볼린저 밴드 타고 올라가는 이러한 그림 한 번 더 나올 가능성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목표로 잡는 가격은 일단 1차는 480, 2차는 2만원. 여기 매물대 있거든요. 여기 하단 부근까지는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네요. 왜냐하면 중간에 비어있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비교적 작은 힘으로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보통 이렇게 파동을 그렸을 때 이 저점이랑 고점이랑 그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대충 2차 파동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지금 봤던 게 올라갔던 퍼센테이지를 1로 하면은 2차 파동도 1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물론 이 아래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위쪽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일단은 요 위치가 어디다? 2만원 부근이다. 그러면 상승의 1파 2파 봤을 때 여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전고점만 뚫어준다면 여기까지는 시간이야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그 이상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 가서 또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. 자,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이 두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쭉 해보자면 일단 제일 먼저 뉴스 봤을 때 이번에 또 체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안 보여지고 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데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다시금 이 컴백하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만 보여주게 된다면 다시금 시작할 테니까 요거 일단 우선적으로 기다리자. 자, 그리고 세 번째, 이 큰 흐름상의 지지라인은 61선 지지. 이게 제일 중요하고 21선 위에서 횡보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. 자,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121선 부근 볼린저 밴드 상단이랑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를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1차 481선 그 다음 여기 2만원 부근까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왕 올라가고 고점 뚫기 시작하면은 2만원까지는 일단 봤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정리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싹 봤는데 여러분들께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잊지만 말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멤버십 영상도 꾸준하게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. 최근에 대한광통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메가스터디 교육 등등 이 좋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. 자, 그런 만큼 지금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볼만한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의견을 보기 위해서 이 멤버십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정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데이터에 분석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수는 있는 거니까요. 자,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